그 첫 번째 질문이 일단은 그 22번. 그 필기 프린트를 보면 되는데 22번 보면은 3번 문장에 (4번) 문장이죠. 3번 문장. experimental philosophy. 실험 철학. 이거 그냥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이라는 말에 실험 철학이 뭐지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과학에서는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이 이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실험 철학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3번문 이게 사실 이 지문을 영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한국어는 동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영어는 명사가 되게 중요하거든. 실험 철학의 등장이라는 게 coincided with, 동시에 일어났다.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결국에 호기심을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지면서 그에 따라서 실험도 하게 되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호기심이라는 게 어떠한 성질이냐면 가치 있는 것이죠. 의문스러운 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실험을 하게 됐다. 그게 3번 문장의 끝입니다. 호기심이 가치 있는 것이죠. 의문스러운 속성이 아니라. rather than은 이제 부정이니까.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어졌으니까 실험을 하게 됐다는 게 3번 문장이고, 그게 끝이고요. 그럼 된 건가요, 아연이? 아연이 질문이 아니군요. 세원이. 그럼 이해된 거냐? 네. 네, 그 다음 23번. 23번은 일단은 그 뒷장 선택지의 답부터 한번 볼까? 뒷장 선택지의 답이 이거 2번이거든. 2번. How?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라는 게 수용이나 인정, acceptance, 수용을 얻냐. 기존의 그 이론을 넘어서서 여기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줄에 그 방법이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론에 대한 인정을 학계에서 받을 수 있나? 그 1번 문장에 we can discard로 시작하는 1번 문장. 거의 부사절 보시면 돼요. A better way. 더 나은 설명 방법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더 잘 설명하면 되는 거야, 현상을. 과학이라는 건 이 외부에 있는 세계의 패턴을 찾아내서 가설을 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해서 이제 이론화되는 거를 과학이라고 하잖아. 이 문과의 이해도에서는 그게 다인데, 현상의 패턴을 찾아내서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해내는 게 과학이라고 하면 현상을 더 잘 설명해내는 게 내가 학계에서 인정받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2번 문장에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있는데, 뉴턴은 이제 그 만류 인류의 법칙이라고 해서 물체와 물체 사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제 설명한 사람이잖아. 이제 물리학계에서.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물체와 물체가 단순히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뭐 시공간이 휘어진다라고 설명을 한 사람이래. 그냥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뉴턴이 정립한 이론보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게 현상을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대. 뉴턴의 이론으로는 현실 세계의 현상을 예를 들어 10개로 봤을 때 5개밖에 설명을 못 하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뉴턴이 설명한 거 5개까지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3개도 설명한다. 그게 이 지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론을 기다리고 있다. 그쵸? 뉴턴,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거 플러스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지금 이 질문이 핵심인데 5번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still, 이 하지만이라는 뜻이거든, 연결어로.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번 문장, 뉴턴 이론의 많은 성공이라는 건 무시될 수가 없다. 뉴턴이랑 아인슈타인을 비교했을 때 뉴턴이 덜 설명했다고 해서 뉴턴의 이론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것도 인정받지 못했을걸?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을걸? 만약에 그것이,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이러한 성공을 설명해내지 못했다면 이러한 성공이나 성과라는 건 그 뉴턴의 성과를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잘. 그러니까 학계에서 과학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아주 새로운 걸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 기존에 증명했던 것도 똑같이 증명해내고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됨? 문학 작품처럼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 설명 플러스 더 많이 설명, 현상을. 6번 그것은 그랬고. 그래서 이게 오늘 질문 중에 하나거든. it did가 받는 게 뭐냐, 그것이 도대체 뭘 했고 그래서 그리고 that is why,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뷰 간주동사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넓은 이론으로 보고 있다. 그 중력에 뉴턴의 이론보다 중심 내용을 알려줬으면 it did가 뭐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거든. 이거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5, 6번 얘기하는 건 아인슈타인이 더 많이 증명했다고 뉴턴의 이론이 구시대 취급받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 안에 뉴턴의 것도 있거든. 그거 설명 플러스 더 설명한 거. 근데 8번 문장에선 뭐래? 새로운 이론이 승인을 얻으려면 모든 성과에 일치해야 돼. 아인슈타인이 설명했던 10개 중에 10개 설명하고 플러스 새로운 영역에서도 작동해야 돼. 그래서 그 뉴턴인가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거든. 내가 어떤 것을 발견했다면 그건 나 혼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증명해온 게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의 것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뛰어난 천재라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니까 그 비유가 더 잘 설명이 되네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으면 더 멀리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자들은 혼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과학적 성과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5, 6번이 얘기하는 건 그거고, 그 다음 24번 9번 문장. 이거는 사실 앞에 나온 상대적 지문보다는 쉬운데 결국에 그거잖아요. 좀 쉬어라. 쉬면 너 재충전 될 수 있다. 근데 그 4번 문장에 에어로빅은 알겠는데 뉴로빅? 그러니까 신경을 뭔가 운동시켜주는 건가 봐. 몸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 사고. 학원에 3시간 동안 연달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되게 지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너네가 뭘 해야 되냐? 이 글쓴이에 따르면은 9번 문장에 시작해라. 너의 non dominant, 그 주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 루틴적인 일에, 예를 들면 글쓰기나 먹기. 그러니까 너네 오른손잡이면 너네 점심시간에 왼손으로 밥 먹으라는 거야. 글을 오른손으로 쓴다? 왼손으로 쓰라는 거야. 와닿지 않죠? 왜 저도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경을 완화하고 피로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항상 앉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보는 것도 되게 신선한 느낌을 주거든. 뭔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예시 중에 하나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뉴로빅이 뭐야? 뉴로빅 운동이 뭐야?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뭐 너네 집 갈 때 항상 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버스를 타본다든지 다른 길로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도 되게 리프레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항상 교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근데 목소리를 내보는 거? 뭐 그런 거? 항상 앉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짝이랑 앉아가지고 대화해보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쓰는 거.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 암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친구들 있거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암기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여러 번 혼자서 연습을 해본 것 같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게 너무 내 입장에선 바람직하지만 그게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자율장문으로 가죠. 암기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영어 영작 실력을 뽐내듯이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한 10개 중에 7개는 쓰는데 한 3개가 항상 빈칸으로 남겨져 있거나 부족한 친구들. 근데 여하튼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쓰든 어떤 유형이든 결국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포인트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부분이 여러 번 쓸수록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비슷하면은 조금 이건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 내가 조금 흐지부지 기억이 안 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들어가야 되거든. 꼭 그런 부분. 모르겠네요. 저도 암기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 번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암기를 잘 못한다? 뭐 여러 번 봐야죠. 뭐 어찌 할 수 있나요? 결국에는 공부라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거를 내 안으로 끌어오는 건데 그럼 암기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암기를 안 하고서는 공부를 할 수는 없죠.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 20번에선 이 4번 문장에 who are seen 있죠. who are seen 얘를 축약된 형태로 바꿔보세요. 그 우리 모의고사 본 시험지 뒷장이 이면지거든요.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면 될 것 같고 이 who are seen을 축약된 형태로 적어봐라.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줄은 무슨 동사냐? think of 얘 기억나요? 그쵸? 간주동사 수동태죠? 간주동사 수동태란다. 간주동사죠? think of 말고 두 개 더 있잖아요. 뭐 있죠? think of, look upon, refer to, A as B, consider, see, regard, A as B. 한 단어로 된 거 있고 두 단어로 된 거는 이제 세 개가 있었죠. think of, look upon, refer to가 있었고 이제 이 형태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상해 보이잖아. 전치사 of 바로 오른쪽에 as가 있으니까 요상해 보여. 근데 우리는 이미 수동태 형태를 외웠으니까 be thought of as죠. 그러니까 자기 경계라는 것은 또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직업적인 경계로서. 그 다음 21번 21번은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결국에는 유전자에 박혀있다. 내가 어떻게 맛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게 이 질문인데 일단은 2번 문장에서 이 사이에 생략된 거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스왑이 이제 면봉이란 뜻도 있고 동사 형태로도 이 지문에선 쓰이거든. 근데 명사 뜻만 나와 있더라고. 이 스왑이랑 코티드 사이에 생략된 표현. 그 다음에 이 5번 문장 compare your reactions with your friends. 이 어퍼스트로피 뒤에 생략된 표현. 그쵸? 해석상 이 뒤에 생략된 표현. 그 다음에 이 7번 문장에서는 최근의 연구라는 게 그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하잖아. between A and B 사이에서 taste status? 이거는 이제 그 전문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각 상태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가 이제 지위나 상태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미각의 민감도 수준. 그러니까 내 미각이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민감도 수준을 나타내는 용어가 테이스터 스테이터스다. 너 테이스터 스테이터스가 어때?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 8번 문장에 non taster. 그러니까 맛이 잘 안 나는 애들. 9번 같은 경우엔 super taster, 엄청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뭐 그 중간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끝이네요. 여기서는 이게. 그 다음 22번 질문. 여기에서는 그 4번 문장에 이제 주절의 주어는 뭘까? The fact is that에서 네모가로 열리고 그 다음에 that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one can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여기 as에서 다시 한번 세모가로죠. philosopher says 이렇게 내신 문법 문제로 나오기 너무 용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네모가로 잡고 그럼 for all that이 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외운 게 전부가 아니라 얘가 althought의 뜻이 although. 우리가 양보절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do,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 네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for all that 주어 동사도 although의 뜻이 있구나. 그 다음
그 다음 23번. 23번에서는 여기 과거 완료 시제가 하나 나오거든. 이렇게 헤드 비건이라고. 근데 얘를 기준 시점을 잡을 수는 없고 이 by랑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차이가 어떤 these discrepancies 이러한 차이라는 게 어떠한 차이를 얘기하는 건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질문 나왔던 이 5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뭐 있냐? 두 번째 줄에 가정법, 과거, 완료적. 그럼 그 지금 이면지 한번 펴볼래? 그 모의고사 단어 시험 본 뒷장이 이면지거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면지 쓰셔도 되고요. 네, 뒷장이 이면지인데 거기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랑 해석 좀 지금 써요. 네,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도 여전히 모르죠. 형태도 해석도. 왜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가정법이 뭔데? 가정법, 우주쿠마. 그래서 가정법이 뭔데라고 하면은 우리도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얘기할 때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나 학교 안 간다. 이런 거를 if 그냥 현재 시제로 쓰지 않아.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나의 소망을 나타낼 때 가정법을 씁니다. 응? 내가 소망을 얘기하고 싶다.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고 싶다.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좀 외웠으면 응? 지금 영어가 좀 수월할 텐데 이런 후회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그게 바로 가정법이거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학교 안 갈 텐데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야? 로또에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간다.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좀 외웠으면 지금 편할 텐데 후회야 후회.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거 영어 표현으로 할 때 가정법 쓰는 거거든.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야?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단어를 안 외웠어서 지금 힘들다. 그거 이제 후회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런 표현을 영어로 할 때 가정법을 쓴다는 건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잖아. 이 기본 형태를 외우면 되는데 사실 과거만 외우면 다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패턴과 원리가 있습니다. 물리학, 과학, 이과 친구들만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죠. 언어에도 패턴이 있거든요. 가정법 과거는 그 시제, 쓰이는 시제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if 주어 굵게 VED라고 써져 있는 것 자체가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주절에는 우주쿠마 중에 사실 이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쓴 다음에 뒤에 과거 동사는 이미 조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건데 과거 시제인데 이걸 현재로 해석해야 돼. 왜냐면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거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내신에 사실 출제되는 거는 거의 못 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 기본 형태를 알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이 사람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구나. 지금 지금 소망을 표현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응? 그 비욘세 노래도 있잖아. 내가 소년이라면 너를 이해할 텐데 내가 남성이 아니라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그러니까 2번 가정법 과거 완료도 어때? 주절에도 과거 완료 헤드 PP가 쓰였잖아. 그 다음에 뒤에 우주쿠마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는 원형이 나오니까 헤드를 해부로 바꾼 것 뿐이고. 원리가 있다고요. 가정법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죠. 부사절에 우주쿠마를 써 갑자기 해부 PP가 나와. 그냥 이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암기를 한 다음에 글 속에서 가정법을 만나면서 가정법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거지. 저는 가정법 잘 알거든요. 그냥 진도 나가면서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써주고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 그러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암기의 중요성. 뼈대를 모르면은 아무리 살점을 붙여도 살점이 바닥으로 흘러내린다.
뼈대를 제발 암기를 해라. 그래야지 살점이 붙여서 이제 부피를 늘릴 수가 있다. 지식에. 그렇게 봤을 때 이 가정법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쓰고 나니까는 지금 5번 문장에 보면은 5번 문장 한번 봐봐. 하지만 많은 successes, 성공, 성과, 뉴턴 이론의 성과라는 게 무시가 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인정을 못 받았나? 이걸 직설법으로 받아들이면 인정을 못 받았나? 아인슈타인이 인정 못 받았다는 건가? 또 이런 오해를 하죠. 인정을 못 받았을 텐데 실제로는 인정을 받았죠. 만약에 if 과거 완료는 헤드 플러스 pp죠. 근데 부정이 붙어서 not이 붙은 거죠. 그쵸? 설명을 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직설법 인정을 받았다 과거에. 왜냐면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쵸? 그 다음 이거 가정법 일단 과거 완료인 거 위에 써놓으면 된다. 과거 사실의 반대. 반대 가정. 응? 외우세요. 제발. 대학생 되면 이제 방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6번 문장에 it did 그것은 그랬고 it이 지칭하는 것을 이면지에 쓰고 did가 받는 동사를 이제 일반 동사에서 찾아서 복원시키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를 받는 거니까 do, does, did 시제가 과거니까 did로 쓴 거고 that is why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that is why 그래서 뒤에는 결과 이것도 내신에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why를 because로 바꾸면 틀린지 알겠어? 100% 모르죠? 몰라. why를 because로 바꾸면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틀립니다. 이걸 눈치채려면은 그 대표 동사의 인과관계 that, it, this is why, because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that은 이제 원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고3 모의고사에 문장으로 채택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that is why, that is because 꼭 구분하는 거.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원인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넓은 이론으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doesn't 뒤에 생략된 여기도 아까 이 뒤에 생략된 거 아인슈타인의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doesn't 뒤에 생략된 거 이거 시간은 지금 많이 못 드리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질문이 오늘 7분 드리겠습니다. 7분. 한 11시부터 급식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급식 특유의 냄새 알죠? 그럼 나도 들어가서 먹고 싶은? 급식 맛있잖아. 그 급식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스파게티가 있거든요. 약간 불어가지고 그 급식만의 맛이 나는 그 스파게티. 근데 요즘은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나오던데? 핫한 거? 여하튼 20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료인이 읽어야 되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나 뭐 그런 보호사들. 야, 너 환자가 친구 아니다. 그 직업적 경계 유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20번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가 헬스케어 그 의료 분야에서 의료에서 일을 할 때 중요하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단단한 프로페셔널 이게 전문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직업적인이란 뜻도 있는 거. 이거 어휘 리스트에 나오니? 단단한 직업적인 관계를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너의 환자와 by ing 현실적인 그런 자기 경계를 확립함으로써 너는 그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환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that은 지시 형용사 그 관계 that relationship 그 관계는 앞에서 나온 환자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keep the focus on 하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다.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환자와 함께 이제 일하게 될 때 있잖아. 뭐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봐도 되겠죠?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환자를 되게 자주 보거든. 근데 이 환자가 빈번하게 이제 목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주 본다는 거죠. 빈번하게 목격되는 환자와 일하게 될 때는 이투 가주어진 주어 역시나 쉬워. 그들을 즉 환자들을 친구로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걸 시작하기가 쉽다. 즉 친구로 생각하기 쉽다죠. 한국어로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일단 끝까지 읽을게. 너네 친구랑 어때? 친구랑 너는 be likely to 공유할 가능성이 있잖아.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거 공유하죠.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 근데 이 개인적 정보라는 게 어때? 적절하진 않아. 환자와는 적절하지 않아. 환자가 뭐라고 느낄 수 있겠어. 그들이 중요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몰라. 물리치료사나 의사나 간호사가 개인적인 환자를 친구로 여기면 건강과 관련된 정보 공유하지 못할걸? 왜 그런지 알아? 너가 그들의 친구가 돼버렸으니까. 응? 그리고 일단 세모가를 여기서 묶을게요. 다시 한번 이투 가주어진 저. 되게 당황스럽잖아. 당황스럽게 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여기서 그러한 정보라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친구한테 의료인이면 괜찮아. 내가 충분히 나눠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되어버리면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의료인들은 자기 경계라는 게 여겨질 수 있답니다. 그 직업적인 경계로서.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개인적인 것을 오픈하거나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환자를 존중을 갖고 다루어야 돼.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라는 것을 친구가 아니라 그쵸? 직업적인 것으로 유지를 해라. 명령문? 친근하게 해야지. 환자에게 친근하게 해. 그리고 환자에 초점을 두어라. 그러니까 증상에 초점을 두라는 거겠죠. 친구가 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주요 문장은 중심 내용은 8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야, 존중해. 그 다음에 관계를 직업적인 걸로 유지해라. 그 다음에 표시 못한 거 마저 표시할게. embarrassing. 역시나 감정 관련 동사죠.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게. 그래서 얘를 embarrassed로 쓰면 안 되겠죠? 공유하는 게 당황스럽게 하는 거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who or sin을 축약한 형태로 관계사 파트, 이행문 관계사 파트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어? sin, 주관 플러스 비동사 who or이니까 sin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by you가 생략된 거거든. 문맥상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이제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sin,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뒤에 이제 형용사가 남으니까. 그 다음 1번부터 이제 5번부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맛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잖아. 첫 번째는 어떤 맛이 나오냐? 짠맛. 혹시 모르니까 전 넘버링 할게요. 일단 짠맛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맛이 나와? 단맛, 슈거.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쵸? 레몬 주스라고 하니까 신맛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쓴맛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 실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코트는 동사로 무엇을 묻히다. fresh, 새것. 새 젖은 면봉에 소금을 묻혀라. 새 젖은 면봉 있죠? 상상을 해봐. 새 거 꺼내 면봉 하나. 거기에 물 묻혀. 그 다음에 소금 묻혀.
그 다음에 gently, 부드럽게 터치해라, 건드려라, 다양한 그 지점에 너의 혀 위에 있는. 분사구문, 기록하면서 너의 테이스트, 그 맛이라는 게, 미각이라는 게 가장 강한 것 같은 곳을 기록하면서, 그런 다음엔 가긋, 입 안을 헹궈라, 물로 thoroughly,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 너의 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더 제대로, 얘는 투부정사에 걸리는 거다. to clean. 그 다음에 또 면봉을 사용하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봉이냐면 생략된 건 뭐냐, which is 코트, 아까 묻혀진 면봉을 사용해라. 이번에는 소금이 묻혀졌죠. 같은 지점에, 마지막 동사.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를 기록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혀의 부분에서 가장 강한 단맛이 느껴지는지를 기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입안을 헹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압이 이제 동사로 쓰인 거거든. 면봉으로 바르다. 면봉으로 바르다. 레몬 주스를 면봉으로 바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입안에 대라, 뭐 이런 표현을 예상할 수 있겠죠? 마지막 가글 후에 커피를 시도해보랍니다. 역시나 면봉에다가 커피를 묻혀가지고 이 혀 위에 대봐라.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죠. 너의 리액션을 친구의 무엇과? 리액션. 친구의 리액션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 레몬 주스 같은 거 마시면 아주 호들갑 떠는 친구들 있죠? 진짜 호들갑인 거죠. 그들은 뭐 미래가 좀 더 예민할 수 있는 거죠. 너의 미각 패턴이라는 게, 맛의 패턴이라는 게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답니다. 단지 맛의 선호보다. 최근의 연구라는 거는 제시한답니다. 암시한답니다. 테이스터 스테이터스, 미각의 상태, 미각이 얼마나 민감한지와 행동 디소르der, 장애, 행동장애 사이의 연관성. 예를 들어 논 테이스터, 즉 맛이 잘 안 나는 사람, 미각이 둔한 사람으로 해석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슈퍼 테이스터는 미각이 매우 예민한 사람. 이건 이러한 미각 테스트를 통해 실제로 명명된 용어다. 여기서도 논 테이스터, 슈퍼 테이스터스가 있겠죠. 논 테이스터, 맛이 잘 안 나는 미각이 둔한 사람들은 더 높은 인시던스, 발생률, 알코올 중독의 더 높은 발생률을 갖는 경향이 있답니다. 도대체 왜? 리퀄, 술이라는 게 덜 비틀, 덜 쓰거든. 그들에게는 술의 쓴맛이 잘 안 나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 Conversely, 반면에 미각이 매우 예민한 사람은 좋을까? 그렇다면 nutritious, 영양분이 있지만,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mildly, 약간 쓴 음식을 피해. 예를 들면 브로콜리 안 먹어.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서 균형 잡힌 식단이라는 것을 빼앗는 거죠. deprive A of B. 여기서 봤을 때 depriving이 분사구문인데, 이 분사구문에서 주어는 뭐겠냐? 슈퍼테이스터스잖아.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왜 뒤에 제기대명사 쓰이는지 알겠죠? themselves. 그래서 비록 맛이라는 게 glamorous, 얘 말 그대로 attractive거든. attractive. 고급진 단어 fascinating. SCI, fascinating. 얘들아, 맛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거 좀 공감 안 돼. 이거 역시나 원급 비교인 거 알죠? as. 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 매력적이지 않나? 맛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근데 글쓴이 생각엔 그러나 맛이 매력적이진 않잖아. 시각이나 청각이나 심지어는 촉각만큼. 여러분 그 미각이 제일 예민하지 않나요? 여하튼 이 투 가주어 진주어.
야 근데 이거 좀 이치에 맞지 않아? 되게 합리적이야. for은 얘 지금 의미상의 주어다. 너가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되게 이치에 맞다고. 응? 그것에 왜겠어? 여기 이유까지 친절하게 얘기해주네. 화학작용이라는 게 최소한 너 입 안에서는 운명일 수 있다는 거야. 운명. 즉 맛의 민감도에서 차이라는 게 개인의 다이어토리, 식이 행동을 형성한다. 즉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걸 수 있다. 맛의 예민도에 따라서. 즉 우리가 필기한 건 여기에 대한 직관적 표현으로 바꾼 거거든. 오른쪽에. 결국에 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은 숨겨진 맛의 중요성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be worth ing,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신경 쓸 만한 가치가 있다. 너의 맛이 너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왜냐면 행동장애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거든. 너가 쓴맛을 잘 못 느낀다면. 그러니까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이죠. 브로콜리도 써도 먹는 게 좋겠죠. 몸에 좋은데 내가 좀 예민해서 맛을 더 느끼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주제문은 명진이 몇 번으로 골랐니? 10번으로. 그쵸. 저는 10번이랑 7번으로 골랐습니다. 10번이랑 7번. 7번은 상관성이 있다. 너의 맛의 예민도와 행동장애의 상관성이 있고 10번에서도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거든.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해라. 7번이랑 10번. 7번이랑 10번. 되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데 결국에 이거 과학의 실험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의 실험정신. 과학이라는 것은 testifies to 무엇을 증명하다. 얘들아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아? 증명하는 건 줄 알아? 과학이 무지를 수용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즉 과학에서 실험은 무지를 인정한다는 거야. 여기 써줄게. 과학에서 실험은 무지를 인정하는 거다. 과학에서 실험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1번 문장. arguably 이런 단어 가끔 나옵니다. 고3 때까지도. 거의 틀림없이 즉 웬만한 증거를 갖고 주장하건대 야 과학에서 최악이 뭔 줄 알아? 최악? The worst?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최악은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야. 그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무엇을? 어떤 일이 발생할지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받을 투는 굳이 뭐뭐하다? 굳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일단 저 네모가를 여기서 닫을게요. 맨 마지막에서 닫아도 상관없긴 한데 전 여기서 닫을게요. 일단 됩니까? 나 이미 아는데? 그러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실험 철학의 등장, 즉 실험이 등장한 것은 coincided with,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그 호기심의 해방과 함께. 근데 호기심을 뭘로 써본 거야? 가치 있는, 의문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속성으로서의 그 호기심의 해방인 거죠. 3번 문장은 실험은 호기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시작. 실험은 호기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시작됐다. For all that. 그러니까 얘들아 실험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 실험 과학이라는 거 너네도 실험하잖아. 과학대제전 하잖아. 이게 가정되잖아. 이거 투부정사의 수동태 보이죠? 뭐라고 뒷받침되잖아. 너네 실험할 때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어때? 철학적 틀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가정되거든. 즉 이미 방법론이 정해져 있잖아. 승인된 메소돌로지, 방법론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적 틀이라는 건 state your hypothesis. 가설을 state 이제 세워라. 가설을 얘기해라. 가설 세우는 거 정형화돼 있죠. 멋대로 쓰면 안 되지. 선생님이 알려줬죠. 가설 어떻게 세우는지. 그 다음에 실험도 지 멋대로 하니? 아니죠. 그것을 실험하는 것도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 비록 이렇지만 이미 정해진 게 있어. 가설을 세우는 것도 실험 방법도. 하지만 팩트는 뭐다? 과학의 철학자인 아이언 해킹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실험을 해야 해. 할 수 있어. 단순히 뭐 때문에?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미 가설을 세우는 것도 실험 방법도 내가 결과도 알 것 같거든? 근데도 굳이 한다. 왜?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서. 심지어 찰스 다윈의 아들의 관점에서는 찰스 다윈의 아들의 이름까지 알게 됐습니다. 직업이랑. 에스트로노머, 천문학자랍니다. 천재죠? 조지 다윈인데 이름이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주저를 주어는 원이다. 우리는 완전히 미친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나봐. 비록 그것이 most likely to, 그 성과가 없다고 증명될 가능성이 more이 아니라 most죠. 가장 높을지라도 거의 100% 하나마나한 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대. 그러니까 실험 정신을 보여주는 거거든. 실험 정신. fruitless, 이제 성과가 없는 거죠. 이제 어려운 단어로 futile 혹은 futile이라고 읽습니다. 소용 없는 이란 뜻입니다. futile. 그 다음에 헛된, vain. 마지막에 글쓴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모른다. 너가 시도하기 전까지. 결국 이게 얘기한 너 모른다잖아. 즉 이게 뭐야? 무지를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무지를 인정하니까 뭘 하게 돼? Until you try. 결국 이게 얘기하는 건 과학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실험 정신이죠. 실험 정신. 무지를 인정하니까 이제 호기심 때문에 실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관적 표현으로 바꾸면 얘 주어가 원적이에요, 목적어가 원적이에요. be followed by. A가 발생하고 그 다음 B가 발생하다거든요. 이것도 이 행문에 나옵니다. 즉 호기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죠. 즉 궁금하니까 실험을 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발견이라는 걸 야기하기 위해서. 발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호기심, 실험, 그 다음에 과학적 발견. 그 다음에 얘는 only부터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테스트하거나 실험함으로써 그쵸, 너는 결과를 알 수 있다고 결국엔 얘기하는 거. only라는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 동사가 도치된 형태다. 6번 문장이 빈칸으로 나온다면 이런 표현 정도로 바꿀 수가 있다면 결국 실험을 해라. 그래야지 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은지 몇 번 골랐니? 21번에서? 그래서 6번이랑 4번으로 하겠습니다. 6번이랑 4번. 그 다음 23번. 우리는 버리거나 대체할 수 있답니다.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을. 근데 조건이 붙죠? 우리가 더 나은 설명 방식을 갖고 있을 때만, 그쵸? 증거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theory죠, theory. 즉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 잘 설명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게 훌륭한 사례를 제공을 하는데 베스트 바디 오브? 이 단어 리스트에 나오나요? 네, 방대한 양의. 이런 거를 안 외워서 이제 독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베스트 바디? 증거의 몸? 안 외우면 이러고 있으면 증거의 몸? 아니죠. 방대한 그 증거라는 게 뉴턴의 중력의 이론이라는 것을 뒷받침을 한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 후반을 얘기하는 거거든. 과학자들은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사례를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그것의 예측이라는 게 완벽하게 관찰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은 현상도 같아야 되는데 일치를 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where는 어떤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 in which 정도로도 바꿀 수 있겠죠? 전치사는 상관이 없다.
뭐 from which, 뭐 by which 상관없습니다.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쓸 수 있는 거. 이러한 차이라는 것은 설명이 될 수가 있답니다. 오직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을 때에만. 이러한 차이는 뭘까 얘들아? 앞문장에서 나오는 일단 이치는 뭘까요? 예. 그것의 예측에서 예. 그쵸? 뉴턴의 이론 얘기하는 거죠. 뉴턴의 이론? 뉴턴의 이론? 뉴턴의 이론? 그럼 discrepancies는 뭐야, 가연아? 그쵸? 뉴턴의 이론의 예측이 이 관측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죠. did not perfectly match. 요 부분이죠. 차이. 이러한 차이라는 건 오직 설명이 될 수 있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개발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관측과 일치했다. 매치는 계속해서 일치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still. 하지만 많은 성과 있죠. 뉴턴의 이론이 많은 성과라는 게 이제 무시될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도 이거 해도 어떻게 해요? 수용 받지 못했을 텐데 혹은 안 왔을 텐데 만약에 뭐라면은 그것이 그쵸 설명할 수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들을 똑같이 잘 즉 뉴턴이 현상에서 5개 설명했던 거 똑같이 아인슈타인도 5개 설명했다는 거고 These successes는 이 many successes 얘기하는 거죠. 뉴턴 그것은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간주동사 다시 한번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것을 더 넓은 중력의 이론으로 간주하는 거죠. 뉴턴의 이론보다 이 did 얘 하늘이 뭐라고 썼니? it은 뭐를 가리키냐? 뉴턴이 아인슈타인이야. 아니거든요. did는 뭘로 받았어? did 썼어? it은 일단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더 넓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it이 지칭하는 건 저 아인슈타인 스펠링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쓸게요. is theory. 그 다음에 did는 뭘로 받으면 될까 얘들아? explained. 뉴턴이랑 아인슈타인 헷갈리면 안 된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늘날 그 중력의 이론을 이제 찾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선행사 theory? 근데 어떤 중력의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무엇을 뛰어넘는 거겠냐? 아인슈타인의 그쵸 theory 이론을 뛰어넘는 것.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라는 걸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이거 필적하다가 뭐야? 일치하다고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면 돼. 매치가 경기란 뜻도 있잖아. 야 경기 비슷한 사람끼리 하잖아. 매치. 모든 아인슈타인 이론의 성과와 일치해야 되죠. 7개 설명했던 거 똑같이 해. 그 다음에 as well as 사이로 병렬되는 거 이게 동사다. 이 work. 그 다음에 작동해야 돼. 새로운 RAM 영역에서도 근데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는 게 뭐 하지 못했다? 무슨 동사 썼어?
work 작동하지 않았던. 즉 8개 정도는 설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ork랑 지금 병렬되는 게 뭐냐? 왼쪽에 있는. 그죠, 매치죠. 이 2개가 병렬되는 거다. work가 작동하다라는 동사. 그래서 6번 문장에서 이 빨간색 원인에 해당하는 건 뭘까? 바로 얘잖아, 얘. 얘잖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설명을 해서 아인슈타인이 더 넓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결국에 뉴턴이 예를 들어 현상이라는 것을 수량할 현상이 이 정도야. 근데 뉴턴은 한 이만큼 설명했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때? 화면 한번 봐봐. 더 많이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들이 찾는 건 뭐야?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저 빼놓은 거 있나요? 없네요. 그 다음. 아 맞다. 이거 얘들아 그럼 doesn't를 뭘로 바꿔서 쓸 수 있을까? 문법적으로 너네를 해석 안 한 애들 내가 싸그리 100점 방지하겠다. doesn't를 isn't. 뒤에 일반 동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면 doesn't를 써야 되거든요. don't, doesn't, didn't. x 안 된다. isn't는 안 된다. 23번 중심. 뭘로 고르셨어요, 성은이? 1번. 1번 괜찮네요. 일반적인 진술로 해놓은 거죠. 더 잘 설명하면 된다. 8번까지 할게요. 8번. 기존의 것도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24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지문을 예로 이 글쓴이에게 영감을 받아서 오늘 자리를 바꾼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리 바꾸니까 부담스럽네요. 앞에 너무 빽빽해서 사람들이. 그러네요. 근데 이 지문 읽으면서 그 제가 행동을 실제로 수정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수능 특강에 너네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왜 밥 먹을 때 핸드폰하고 영상 봐? 밥 먹을 때는 제발 밥 좀 먹어. 밥만 먹으라고. 그 음식을 조금 음미해봐.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그 이후로는 밥 먹으면서 영상 안 보거든요. 여하튼 한번 보면 1번 문장. 상상해보랍니다. 멈추는 것을 그 바쁜 날에 그 중심에서 중간에 여기도 분사구문 take a moment 하면은 시간을 내답니다. 시간을 내다. 그쵸? 시간을 내면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recharge랑 왼쪽에 있는 뭐야? refresh? refresh는 새롭게 하다. 너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면서 그 다음에 너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뭐 수행하고 숙제하고 그러다가 이제 멈추는 거죠. 이러한 미디데이 한낮의 휴식의 힘이라는 건 자주 좀 과소평가된다. 사실은 그 효과가 엄청난데 과소평가가 된답니다. 너가 너의 루틴으로부터 break away from 나오나요? 단어 리스트에? 그래요? 어디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너가 루틴에서 벗어났을 때 특히 활동과 함께 즉 활동을 하면서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디자인된 설계된 활동이거든. 뭐 하기 위해서? 너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주절에 주어 너는 인지적 피로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로는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For the rest of the day 나머지 날 동안 뉴로빅 에어로빅처럼 뉴로빅 그 뉴로빅 운동이라는 것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거든. 완벽해. 그러한 휴식에 완벽하답니다. 여기서 그러한 휴식이라는 건 앞문장에 어디로 연결시킬까? 어디? rest.
더 레스트 시연아? 더 레스트 나머지. 더 레스트 오브 더 데이 하면 그 날의 나머지. 서치 브레이크스 어디로 연결시키면 니네 순서 배열에도 안 틀릴래. 여기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브레이크? 여기죠. 여기 이렇게 루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최소 이게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시연이는 100% 맞춥니다. 그쵸? 더 레스트 이러면서 이제 앞문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4번 문장을. 그것들은 너의 뇌의 다른 영역을 타겟으로 하거든. 데이는 이거죠. 뉴로 엑서사이즈스. 너의 뇌의 다양한 영역 혹은 다른 영역을 타겟으로 한답니다. keep 문형이죠. keep, find, live. 그것을 agile, 민첩하고 alert, 기민하게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요? your brain. 지금 졸린 친구들은 필기를 다른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글쓰기에 따르면. 그럼 어때요? 짜증이 나겠죠? 이러한 운동이라는 것은 정신적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이게 새롭게 하고 준비시킬 수 있어. 너를 무엇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오후에 그런 challenges, 어려움에 있어서 힘든 일에 있어서 여기서 조금 이따 이게 동사 형태로도 쓰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렵진 않으니까는 3번 형광펜은 안 쓸게요. difficulties, 오후에 어려운 일. 뭐 이거 영어 학원 끝나고 수학 학원 간다? 그러면은 이제 뉴로빅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obstacles. 이러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것은 이제 상관 접속사죠. not A but B. 세미콜론은 이제 and나 but의 역할을 하니까. 이러한 전략적 멈춤이라는 것은 단지 휴식이 아니다. 우리가 자리 바꾼 게 뭐야? 너의 인지적 능력을 증가시킨다. 보장하면서. 어떻게 보장해? 너의 정신이라는 게 샤프, 뚜렷하고 집중되도록 유지하는 걸 보장한 채로. 이거 둘 다 형용사죠? 또렷해져. 집중하게 돼. 심지어는 briefly, 잠깐, 여기서 experimenting은 시도하다 하거든. 시도하다. 잠깐 시도하는 거 있죠. 뉴로빅 엑서사이즈를 잠깐 시도하는 것도 work wonders for, 뜻 써줄게요. 무엇의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 무엇의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 심지어는 잠깐 시도해보는 거 있잖아. 뉴로빅 운동을. 이게 기적 같은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답니다. 인지적 상태의 그 점심 동안. 야, 시작해. 너의 넌 더미넌트, 주되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걸로 시작해라. 루틴 과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글쓰기나 먹는 것을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이러한 단순한 전환이라는 게 너의 뇌를, 여기에서는 stimulate의 뜻이거든. 자극시킬 수 있다는 거죠. challenges 동사로. 그 다음에 excite. 너의 뇌를 자극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단순한 전환이라는 것은 이 앞문장에 내가 주로 안 쓰는 손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non-dominant한 손을 쓰는 거. 글 쓰거나 밥 먹을 때. 분사구문. 경로를 활성화시킨답니다. 어떠한 경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쵸? engaged, 사용되지 않는 경로를. 그 분사구문 두 개 병렬되네요. and 사이로. 오른쪽에 있는 promoting이란 왼쪽에 있는 그쵸? activating. 더 큰 유연성을 촉진시킨답니다. 사고에 있어서도.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연우? 연우. 몇 번이요? 9번이요?
구체적인 사례를 고르셨군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영이 몇 번 골랐니? 7번. 7번. 뉴로빅 엑서사이즈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뒤에 선택지 답을 볼까요? (5번이잖아요) midday 뉴로빅 refresh your brain and stay sharp. 뉴로빅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뉴로빅이 4번이요. 4번 뉴로빅 4번이랑 5번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 기민해진다. 기민해진다.